네, 통일부는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이 좀 기다려보면은 조만간 공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기념일이 언제인지 살펴봤는데요. 이틀 뒤인 4월 25일 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있습니다. 이날을 주목할 이유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군 설립을 기념하는 날은 크게 이틀입니다.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있고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즉 김일성이 조직해서 활동했다는 항일 유격대 창건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 건군절은요, 2월 8일이었는데요. 이 김일성 주석이 이를 4월 25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만 해도 4월 25일이 북한의 공휴일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려왔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이 건군절을 다시 2월 8일로 돌려놓습니다. 이후로 4월 25일은 빨간 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이 2월 8일조차도 김 위원장이 두문불출했고 대규모 열병식도 생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4월 25일 역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언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오늘의 프레스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가까이에는 4월 25일 이 창건일이 있습니다. 과거 이날만 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자명이 길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오늘 미국 측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기에 어떠한 것도 더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합참 차장 역시 이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있다면 군사적으로 북한군의 이상 동향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추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에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지금 북한의 핵무력과 군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합참 차장의 얘기는 단순한 개인적 추론이 아닐 거예요. 정보기들이 북한 상공을 돌면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취합한 끝에 내놓은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 연구원에서랑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김정은의 유고가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신변 사고, 그러니까 암살이나 쿠데타나 이런 그런 건 내놓지 않고 그냥 신변 이상이 생겨서 유고가 생겼을 때는 북한군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면 만약 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북한은 최고 핵심 지도부가 숨기고 온갖 대책들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대남 메시지는 어떻게 낼 거며 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할 거다. 그러니까 저 합참 차장이 말은 맞습니다. 유고가 있건 없건 병원에 누워 있건 없건 간에 현재 북한군은 조용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핵무력과 북한군에 대한 통제력은 아직 김정은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 특히 북한 군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추론해가는 건 잘못했다는 뜻이군요. 그런 결론은 조금 성급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누워있건 침상에 누워있건 혹에 만에 하나 유고 상태까지 퍼져도 북한군이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거 비밀을 딱 지키고 할 거기 때문에 최고의 비밀을 지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면 벌써
정찰 자산들이 북한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신호는 절대로 외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건 이제 고영한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동안 북한을 연구해 본 결과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통일부는 어때요? 오늘 통일부에도 고위 당국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동안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통일부는 오늘도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나 그런데 외통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특이사항 아니냐라는 예. 입장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요 인사 유고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김일성 주석 피격설이 있었을 때도 이 북한 당국은 뭐 오보다 아니다 이런 공식 반응 없이 예.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예.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지켜보면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20일인데 이 20일 이후에 북한 보도를 보면은 이 동정 보도가 계속 돼 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쿠바 대통령이나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이나 답전을 보냈고 뭐 또 근로자들에게 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어떤 보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하지만 이 보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드러난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통일부는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점에 무게를 싣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특이 동향은 없다는 것은 남북의 정보당국도 관련 부서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우리 고영한 부원장께서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과 관련돼서 김여정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원산으로 피해 있는 거다라는 보도를 내놨죠, 김태일 기자. 그렇습니다. 예. 산케신문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 평양을 떠나서 예.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 예. 이 최고 지도자가 이 수도인 평양을 장기간 비움으로 인해서 신변 이상설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고요. 예. 도쿄신문 역시 이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원산 별장 체류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보도들 역시나 뭐 CNN과 다를 바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보도하는 북한 관련 보도는 뭐 물론 소식통을 인용하긴 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때문에 이런 보도 하나하나로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국내 언론도 이 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며 쉴 수 있는 특각이 있고 여기에 승마장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내놨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좀 알려진 내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특각이 이제 별장인데요. 이 김정은 별장이 원산 시내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근데 예. 이곳에 특별 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 철로가 마련이 됐고 예. 그리고 승강장에 지붕을 씌워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내릴 때 노출이 안 되도록 해놓은 게 이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나온 예, 지금 적도 화면에 있어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이 김정은 별장 활주로 자리에 승마장을 건설을 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원산 별장에 머물면서 뭐 본인의 취미인 승마를 즐기면서 뭐 이런 원산 별장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일본 측의 보도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보도들도 좀 예. 나오기도 합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세세한 거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 여쭤보지만 윤경 의원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특히 이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극우적 성향이 좀 강해서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는 언론인데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대부분의 이 대북 관련된 뉴스들은 일본 언론들이 오보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뭐 유고설 예.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각국의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예. 입장이나 설명을 견지하고 있고 언론은 오히려 여러 설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죠. 예. 좀 돌이켜 보면 CNN도 처음에 소스, 그러니까 취재원이 우리 국내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NK를 인용해서 썼고요. 그리고 취재원이 서울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정보의 그 취득을 할 수 있는 취재원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가 아닌가 싶어서
전 뭐 산케이 신문이든 요미우리 신문이든 다른 신문이 어느 취재원을 근거로 기사를 올렸는지 예. 이걸 밝혔으니까 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대북 관련 소식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 때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예. 그런 점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영환 부원장께서는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이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고급 정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외신들의 주요 소스, 그러니까 정보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에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 있는 아는 지인과 연결해서 아마 얻는 정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뭐랄까요, 백두혈통과 관련된 정보들은 극히 접근이 제한돼 있잖아요. 극히 제한돼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정말 신변에 대한 거는 극비사항 중에 극비사항입니다. 예. 이제 데일리 NK 소리가 나오는데 데일리 NK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건 거의 오보가 없습니다. 그거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화를 통해서 전해오는 소식이니까 예. 무슨 내용이 강연을 진행했다, 어디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는 거의 80~90%가 들어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제가 좀 데일리 NK 보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묘양산에서 이제 특수병원에서 전용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이 첫 뉴스로 나왔는데 예. 묘양산은 북한 지도자들한테 가슴 아픈 곳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거기서 사망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 굳이 병원을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소스에 의하면 진료소 정도의 자그마한 치료실이 특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도 계속 동해안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지난 4월 14일 날 실질적으로 강원도 문천에서 지대함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강원도 문천인데 여기 원산 바로 위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곳을 보면 동해안, 그러니까 11일 날 서해안에 있다가 12일쯤에 동해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원산 특각이 그 동해안 특각 중에서는 마전 특각도 함흥에 있는 것도 있지만 원산 특각이 가장 좋고 예. 거기서 어머니가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 고향 같은 것이거든요. 김정은 예. 위원장이. 그래서 뭐 데니스 로드만도 갔댔고 그래서 뭐 예. 이비자 섬 같은 그런 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북중 국경에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요? 저 신변 이상설 나오고 나서요? 19일, 20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4월 1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 기념궁전 김일성 시신 앞에 참배를 안 한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 이게 북한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서 북중 국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그냥 소문이고 첩보들입니다. 첩보들인데 예. 그래도 어쨌든 기본 데이터 중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원산 쪽이 여양산 쪽보다는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동해안 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이 예. 제가 보는 데는 가장 맞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따금씩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하면 대사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고급 정보가 들어오긴 합니다. 예. 들어오긴 하는데 그냥 국정원도 알 거고 다 알 건데 그래도 김정은이 상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는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델리 NK 보도처럼 묘양산에 있는 진료소에 있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원산 쪽에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더 신뢰성이 있다는 네. 그런 뜻이군요. 예. 그 산케이 신문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산 가 있는 것이지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신변의 이상 때문에 지금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산케이 보도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1월 15일 날 구정 때 김정은 위원장이 설날 공연을 역사상 처음으로 구정 공연을 봤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거의 행보들이 군사 행보들인데 대체로 평양에서 있었던 거는 평양 산원건설 3월 17일 딱 하루만 있었고 예. 나머지는 다 동서해안에서 있었던 포사교육 훈련, 방사포 훈련, 공군 훈련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을 떠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실제로 11호 병원이라고 인민무력성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고열로 사망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타났다. 예. 이런 건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있었던 소식통들이 전해오는 거니까 예. 평양에 뭔가 있는 거는 틀림없어서 피해 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코로나 사태하고 연결됐을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평양에 창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원산에 대피해 있는 것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네. 예. 오히려 치료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 가능성 있는 정보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제일 이제 그쪽에 계셨었고 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아시니까 보시기에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 북한에 평양시 구글어스에 보면 나옵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예. 봉화진료소라는 김정은 전용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관급 이상이 들어가는 병원인데 예. 그 병원 안에 또 다른 구획을 쳐놓고 거기 김정은 일가만 치료받는 병이 예. 있습니다. 거기서 구급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서 헬리콥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 그런데 심장 수술 같은 것을 했으면 봉화진료소 최신 설비가 있는 자기 전용 병원에서 했지 예. 묘양산 같은 데서 했을 거냐. 이거는 제가 좀 그렇고요. 만약에 원산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동 중에 갑자기 쓰러졌을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싶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금 데일리 NK에서는 묘양산에 있는 향산진료소를 자꾸 김정은이 지금 있을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곳으로 지목하는 게 여기가 과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안타깝게 사망한 곳이라 예. 당시에 이게 뭔가 좀 의료시설, 진료소가 있었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 여기에다 빨리 진료소를 만들어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여기 항산진료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있을 거다. 이런 추론으로 갔거든요, 기사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심장으로 사망하고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요 특각들의 진료실들을 만듭니다. 예. 심장계통 특히 뭐 심장 박동기든가 뭐 예. 여러 가지 구급 설비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수술할 정도의 설비인가 하는 거는 제가 아는 모든 북한 전문가들 또 엘리트 탈북자들이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심장 수술 같이 뇌 수술 같은 거는 봉화진료소 자기 병원에서 예. 하지 거기는 최신식 설비가 다 있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조금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양산에 있는 향산진료소, 향산이 묘양산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향산진료소가 1호 진료소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가서 치료받는 곳은 아니다. 예. 평양에 있는 봉화진료소가 1호 봉화진료소. 진료소다. 네. 예, 이 데일리 NK 보도 내용과는 좀 다른 네. 그런 얘기를 좀 우리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언제쯤 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